안녕하세요. 경제학과 이남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코로나19 상황에 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렇게 이론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바와 그다음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준비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또 변해 나갈지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은 경제 최악을 준비하며 최상을 그려본다라고 이제 했는데요. 어, 사실 약간은 조금 세일즈 측면에서 눈길을 좀 끌기 위해서 최악이라는 표현을 먼저 썼습니다만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 뒤에 문구, 즉 최상을 그려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코로나19 상황에 직면하면서 나타난 문제들 그리고 이 문제들을 결국은 우리가 해결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 것인데 그랬을 때 결국은 이제 사회에 조금 더 유리하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우리가 목표들 또 그런 방법들은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뭐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많은 이제 내용들을 전달을 할 거고요.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 강의 제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나서 이제 어떠한 문제들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생각을 가질지 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과 이 의견을 나눠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다룰 뭐 내용과 순서는 이제 맨 처음에 코로나19가 가져온 이제 충격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특히 이제 경제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영향들이 있을 것인지를 보고자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일단은 경제 논리로서 예측 가능한 이제 이론적인 어떤 결과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현실 상황에 비추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사실 짧은 기간입니다.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만 벌어진 일들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결국 앞으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좀 예상해 보고자 하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단계를 나누어서 뭐 저는 이제 다 묶어서 나쁜 시나리오라고 이제 했습니다만 가장 나쁜 것부터 조금 단계적으로 안 좋은 것들이 어떻게 조금 완화될 수 있는지 뭐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질 수는 없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까지 이제 진행된 대응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전통적 대응이라고 그랬는데 최근까지 이제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이제 대응을 해왔습니다만 이런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감염병 상황에서는 조금 이런 정책들이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한계점들을 좀 짚어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면서 어떤 예상되는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좀 긴 안목에서의 변화들이 이제 조금 예상들이 될 텐데 그것들을 맞닥뜨리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들은 과연 무엇인지들을 검토하는 이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예상되는 변화들,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확인 가는 것들을 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코로나19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으로 2020년 7월 25일 현재 전 세계 확진자는 1,558만 명 정도고 사망자는 한 63만 명을 좀 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파르게 증가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곳들은 어, 인도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다음 남아메리카 지역들이 이제 조금 문제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들은 특히나 다른 이제 우리가 2월부터 경험했던 중국, 그다음 이제 뭐 중국은 12월부터였죠. 중국은 12월부터였고 어, 서유럽이나 미국처럼 2월부터 이제 경험한 국가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의료 기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중남미 국가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같은 경우들의 이제 의료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편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보다 더 이 규모나 사망자 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2차 확산이라고 그러죠. 겨울이 다가오고 그러면서 이제 독감과 증상을 구별할 수 없을 상태가 됐을 때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제 다음 문제들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제 질병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발표한 공식적인 이제 의견들을 본다라면 크게 세 가지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무증상, 아직 조금 데이터는 좀 더 확보돼야 됩니다만 가벼운 증상이라도 이제 전파가 가능하다는 것. 그다음 이제 예방과 백신의 치료법, 우리가 이제 약학적 검토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증상의 경우도 전염이 가능하고 이런 약학적인 대처 방법들,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다라는 것이 문제를 좀 크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전염병이다 보니 특히나 이제 또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그런 전염병이다 보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세 가지를 피해야 된다고 그러죠. 밀접한 접촉,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밀집되어 있는 상태, 들을 이제 피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즉 뭐냐면은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된다라는 이제 이슈를 가져오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경제에서는 어떤 뭐 일이 벌어지느냐? 사실 사람들이 일자리에 출근을 하고 뭐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 같이 공동 작업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경제 충격이라는 것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생산 과정에서 즉 우리가 일하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거리를 띄워야 되고 모여 있으면 안 되고 밀집되어서 일을 하면 안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생산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모여서 식사를 할 수도 없고 뭔가 활동을 하기도 어렵죠. 소비 활동에도 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에서는 이거를 이제 생산과 소비에 영향을 주는 걸 실물 우리가 이제 보통 눈으로 이제 보기 좋은 것들을 이제 실물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아니면 밀접하게 볼 수 있는 이제 실물에서의 충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실물 충격은 사실 최근에 특히 이제 선진국에서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인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경험했던 이 97년의 IMF 위기나 아니면 2007년의 전 세계적인 위기의 경우는 금융에서의 충격이 이제 실물로 확산이 되고 그걸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아예 실물, 생산 분야와 소비 분야에 직접적 충격이 왔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결국 생산과 소비가 동반 감소하는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국내뿐만 아니라 개방 경제에서의 이제 국제 즉 해외 파트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해외 부분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것들은 고소득 국가 그리고 저소득 국가에서 급격한 성장률의 하락을 이제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소득 국가에서 성장률 하락이 지금 먼저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근데 이건 어차피 전염병 전파되듯이 제 생각에는 저소득 국가의 하락도 뭐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은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 경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수출입니다. 그래서 개방거시 경제, 우리처럼 이제 무역을 하는 걸 주로 하는 국가에 이제 앞에 이제 개방이라는 표현을 붙이게 되죠. 뭐 지금은 대부분 국가들이 무역을 많이 하긴 합니다만 이런 개방거시 경제에서는 순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즉 해외에서 물건을 살 가능성이 낮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원자재를 사와서 그걸 다시 되파는 이제 그런 구조를 많이 갖고 있는데 해외에서 사는 일이 없으니 해외에서 우리 물건을 사는 일이 없으니 해외에서 우리가 사오는 일도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수출하고 수입이 모두 감소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과정들이 이제 예상이 되고요. 다음 이제 노동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이제 이주노동 뭐 이건 임시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조금 길게 뭐 또는 항구적이기도 한 그런 이제 이주노동들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해 왔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농번기에 해외에서의 이제 노동 인력들이 단기적으로 한국에 일을 하러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서유럽이나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삼겹종이라고 그래서 이제 소득이 올라가면서 더 이상 기피하는 그런 일자리들을 이제 외국에서 많이 노동력이 채워주었는데 외국으로부터의 노동력이 많이 채워주었는데 이런 이동들이 이제 불가능해진다라면 결국 생산 감소의 가능성을 높이는 이제 그런 결과를 또 가져오게 될 겁니다.